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110-101, 100-001. 무슨 번호인지 궁금하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호 주민번호기도 합니다.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한 주민등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1970년 2월이라고 합니다. 김신조 사건이 발발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주민번호는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명분이 어떻든 간에 전체주의와 군사독재의 잔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 사태로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개인 신상이 모두 담긴 일종의 마스터키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개인 식별번호를 매기는 걸 아예 헌법으로 금지한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연구 중인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장혁영 활동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진보 네트워크 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 이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런 그 청구인단 모집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주민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그 카드나 통장처럼 재발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평생에 걸쳐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평생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분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먼저 변경 청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 2008년에 옥션에서 1,800만 건 유출됐을 때도, 또 2011년 SK컴즈에서 3,500만 건 유출됐을 때도 이 피해자들이 변경 청구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행정부는 이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2011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 재판을 거쳐서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중입니다. 예. 이번에는 1억 4천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출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받을 피해를 조금 줄이고자 주민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들이 이분들을 도와서 이제 관청에 대해서 주민번호 변경 청구를 내고 예. 이후에 필요하다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돕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모집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발급이나 정정 주체가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이 좀 분명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전국에 걸쳐 있으니까 시군구청장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먼저 이제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을 내시고, 그게 만약에 이제 거부될 경우에 저희 단체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단계로 가게 될 텐데요. 그 자세한 방법은 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혹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배너와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 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뭐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민번호 피해가 큰 이유는 만능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그 정보화 시대에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 사이트에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워싱턴에 사는데 워싱턴의 존 스미스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쓸 수 있는 그 사용처가 좀 제한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민번호라는 거는 한국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뭐 통신사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든 어디서도 두루두루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번호가 유출되면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건데요. 이 정부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인터넷 회원가입할 때 명의 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그 회원 자격을 자기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자격을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타인의 명의로 뭐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가입한 또 오프라인 서비스에 명의 도용을 한다든지, 그 최근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 상담 전화 오는 것도요. 뭐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런 상담 전화로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사기범이 자기 명의를 도용했다더라,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에서 소환하더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들이 조금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예. 그게 뭐 비단 좀 드러난 건 일부일 것 같은데, 많은 피해들이 좀 예상이 되는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민등록 변경을 청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 모르고 계셨던 일인데요. 사실 주민번호 변경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 성별 정정이나 뭐 오류가 있을 경우, 대표적이고, 뭐 하나원 등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특례, 법에 이제 명시된 특례 조항에 따라서 주민번호를 1회 한해서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수가 전체적인 규모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2013년 3월까지 2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정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 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뭐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변경한 분들이 24만 명이라면 사실 그다지 적은 수는 아니고요. 뭐 주민번호가 아니라 이름 같은 거 바꾸시는 분들은 한 10년 동안에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똑같이 주민등록표상의 어떤
그 신분이나 그런 것을 변경하는 건데 사회적 혼란이 그렇게 크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도 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이 피해자들에게 변경을 허용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예. 이 주민등록번호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강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입된 배경,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의 목적과 주민번호에 담긴 그 개인 기본 정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죠? 주민등록법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군사 독재 정권 수립 이후에 1962년도에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그런 목적에 제정됐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 제도랑 좀 다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뭐 이름이나 사진이나 주소만을 수록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간첩을 쉽게 색출하기 위해서 뭐 지문, 병역상, 본적, 호주, 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이제 국가신분증과 함께 도입이 된 겁니다.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제정됐던 처음부터 도입이 됐던 건 아니고요. 예. 1968년도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북한 특수부대원이 뭐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에 도입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12자리였는데 1975년도부터 현행 제도처럼 뭐 생년월일, 성별, 지역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재 13자리 숫자로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뭐 이러고 주민등록증 내놔? 뭐 이렇게 연령으로 인한 분쟁부터 취업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성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차별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런 개인의 신상을 번호에 담음으로써 이제 국가가 국민을 쉽게 파악하고 그 동원하고자 하는 체제를 좀 수월하게 수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연수로 따지면 한 52년 된 그런 제도인데요. 뭐 개인정보가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논의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법 폐지하자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사실 뭐 독재 정권 시절에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위헌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싹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주민등록제도는 이 여러 가지 제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 국가신분증, 열손가락 지문날인,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식별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제도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희귀한 제도다. 왜냐하면 각각의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도입을 해서 국민에게 강제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국가신분증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먼저 이제 제기가 됩니다. 1996년도에 행자부가 이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서 전 국민의 뭐 카드 정보나 이런 것부터 해갖고 그냥 카드 한 장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담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 운동이 일고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당선되시고 나서 그 공약을 이제 지키신 케이스가 있고요. 예. 또 미성년자를 불러서 동사무소에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한 다음에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경찰이 싹 가져가서 평생 관리하는 게 이제 지문날인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자만 지문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99년도 주민등록제 일제 갱신부터 제기가 되고 뭐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죠. 예. 이제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2003년도에 이제 참여정부가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를 인터넷 실명제 하면서 세계 인터넷에 유출시킬 거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많고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지금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죠. 예. 찬반 논란이 이제 계속되니까 국가인권위가 뭐 2005년도에 주민등록번호 이대로 좋은가 이런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번호를 너무 막 쓰고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이유를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뭐 정부 대응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할 수 있는 뭐 대안 찾아봐라 이런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 대안을 마련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그 지난주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 내용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법원의 그 판단에 따라서 변경도 해주고 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은 임의의 번호로 변경해라 이런 성명을 냈거든요. 예. 전 국민의 지금 생년월일, 성별, 지역이 들어있는 주민번호가 만약에 임의의 번호로 변경이 된다면 그건 사실 이제 주민번호 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뭐 세주소 도입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입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양태로 사용을 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를 목적별로 그 사용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처럼 하자는 건데요. 예. 그 다른 나라에도 사실은 그 국가에서 이렇게 발급하는 번호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뭐 납세번호, 사회보장번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와 한국의 주민번호가 다른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납세번호면 납세용으로만,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용으로만 이렇게 용도별로 개인 식별 정보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제한하고 예. 있고 다목적 국가번호 부여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주민번호 문제가 심각해진 건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는 이제 주민번호는 제자리로 돌려놓자, 주민서비스용으로만 목적을 제한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번호 제도의 뭐 폐지라면 폐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부여하고 또 다른 용도가 발생하면 그 별도로 또 개인 식별 정보를 만들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 주민번호 대체 수단은 정부가 유출 사고 때마다 대책으로 빠지지 않고 내놓는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대체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이핀이라고 흔히들 쓰는 것 아실 거고요. 예. 또 휴대전화 번호 이런 걸로 요즘에 그 인터넷 본인 확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P나 휴대전화 번호 이런 것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번호나 아이핀으로 전국민 주민번호를 대체하면 결국에는 장차 전국민 아이핀, 전국민 휴대전화 번호 이런 거 다시 생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이번에 유출된 것도 바꿀 수 있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앞으로를 써라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차제에 다른 나라처럼 다목적 식별번호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목적별로만 회사들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고객번호 필요하다면 갖고 이렇게 그 국가번호로 이렇게 민간 상업 영역에서 그 고객들을 막 식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정부도 두루두루 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주민 서비스 용으로만 좀 사용을 제한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 문제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장여경 활동가의 인터뷰였습니다.